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독립성의 반대가 뭐죠? 종속성이 됩니다. 종속성이다 라고 하면 A가 B가 있는데 A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였는데 A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B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종속성이 된다라는 거죠. 독립성이다 그러면 A와 B가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변화시켜도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독립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종속성이 아니라 독립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면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구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을 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프로그램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데이터의 독립성이 됩니다. 되었나요? 원인 제공이 누구냐 그거죠. 데이터의 독립성.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물리적이다. 그럼 여러분이 하드웨어적이다. 실제로 막 자기 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4번에 보면 뷰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뷰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장되어 있는 자료로부터 가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현을 한 것을 우리는 뷰다라고 합니다. 네. 자, 1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스키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설계도가 떠올라야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도에 해당된 것.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스키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여러분? 외부 스키마, 외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부 스키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개념 스키마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1번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1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객체, 성질, 관계, 조작,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로 한다. 맞죠? 2번 갑니다.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간에 직접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직접 사상이잖아요. 바로 연결 안 되어 있죠. 외부가 어디를 거쳐요? 개념을 거쳐서 내부 스키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사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가면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자, 사용자가 있는 곳은 바로 외부 스키마가 되죠. 개념 스키마는 이제 조직 전체, 그러니까 조직의 장, 관리자가 이제 보는 스키마가 되는 거고, 내부 스키마는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거냐, 물리적인 이제 실제적으로 저장의 관점에서 보는 스키마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떠세요? 네, 외부 스키마는 또 특징이 뭐가 있죠? 네, 여러 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각자 다 다르다. 10명이면 10개의 외부 데이터가 있어서 각자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개념 스키마는 어때요?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보안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 이제 물리적 저장 장치 면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죠. 4번은 뭐라고 써줬어요? 네, 물리적 저장 장치의 면에서 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그런다. 맞죠? 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자? 설계도를 생각을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키마에는 3가지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가운데 개념 스키마 이렇게 일단 애워주면 되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 하면 사용자 입장, 프로그래머의 입장 여러 개 존재한다. 개념 스키마는 이제 조직 전체에 대한 관점,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죠. 이 자료를 보면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 조직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딱 한 개만 존재한다. 내부 스키마는 어때요? 물리적 저장 장치 면에서 바라본 스키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정의인 데이터에 대한 구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네, 맞죠? 자, 2번째, 자, 외부 스키마 나왔군요. 외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3번째, 내부 스키마는 그랬어요. 내부 스키마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관점에서 물리적 저장 장치 면에서 저장 장치 면에서 살펴본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네, 개념 스키마에 대해서 나왔군요. 네, 개념 스키마.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에 나왔죠. 네, 조직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단지 한 개의 개념 스키마만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네. 범기관적 입장이다.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의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종류, 또 데이터 간의 관계, 자, 이런 게 이제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 되고, 데이터 보안, 기관 쪽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직원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을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자, 무결성 규칙에 대한 명세를 포함하는 것은 무결성은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변경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유지되도록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범기관적인 입장이다. 그럼 여러분 나와줘야 되죠. 자, 반복해 보세요. 외부 스키마, 맨 아래 내부 스키마, 가운데 개념 스키마. 자, 외부 스키마 누구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 몇 개 존재합니까? 여러 개 존재해요. 개념 스키마 누구만의 입장? 조직 전체의 입장. 범기관적 조직 전체의 입장. 몇 개 존재해요? 한 개. 신경 써야 될 거 보안. 자, 내부 스키마 누구의 입장이죠? 자, 물리적 저장 장치면에서 살펴본 거죠. 네. 됐나요? 물리적 저장 장치면에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범기관적이다, 보안이다,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스키마예요?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네, 고객의 상품 주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서 다음에 요구사항에 맞는 객체관계도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객은 그랬어요. 고객은 고객 번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랬어요. 상품은 상품 번호, 상품명, 가격을 가집니다. 주문은 주문번호, 고객의 고객번호, 상품의 상품번호, 수량을 가집니다. 주문번호를 기본키로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 그려볼까요? 네, 고객이라는 거는 고객번호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그려보세요. 고객번호, 성명, 주민번호 약자를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 이런 내용을 갖는다라는 거죠. 됐죠? 상품은 그랬습니다. 상품은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 상품 번호를 가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품명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졌다 그거죠. 네. 그러면 자, 주문은요? 네, 주문. 자, 주문은 주문 번호. 네, 주문 번호. 네, 그다음에 고객 번호. 네, 고객 번호. 그다음에 상품 번호. 이렇게 갖는다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 번호는 여기에 있는 고객 번호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상품 번호는 이쪽에 있는 상품 번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제 문제에서 보기에서 주어진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고객의 고객번호. 지금 주문에서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외래키가 된다라는 거죠. 테이블을 연결시킬 수 있는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서는 고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자, 주문에서는 고객번호와 상품번호가 외래키로 가져야 되는 거.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는 이제 외래키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주문과 상품은 일대 다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3번에서는 이제 주문과 상품은 일대 다가 아니냐라고 했고 4번에서는 고객과 주문은 일대 다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고객은 한 번 이상의 주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객은 여러 주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한 사람의 고객은 여러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주문은 하나의 상품과 연계된다. 각각의 주문은 하나의 상품과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되네요. 1대 다가 아니라 1대1이 되겠군요.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군요. 자, 6번 가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목표 DBMS의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도출되는 단계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스키마가 도출되는 단계는 무엇일까? 일단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한다 그랬죠? 그죠? 사용자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요구사항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구 조건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나요? 그림 그려야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개념적 설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대표적인 거 ER 다이아그램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논리적인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스키마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논리 다음에 뭐죠? 물리적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논리적인 설계 단계,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객체 관계 모델에 ER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기호와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이 그림 생각나나요? 자, 우리가 사각형이 있었어요. 다음에 마름모가 있었어요. 원형이 타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각형 하면 뭐였어요? 객체들, 회원, 책 이런 객체들.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는 어떤 관계인가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면 어때요? 이거는 기본 키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거 뭐죠? 연결을 의미하는 거죠. 자, 1번에 타원 속성이다. 맞나요? 네, 맞군요. 2번에 선은 연결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3번에 마름모 그랬어요. 마름모는 뭐라 그랬죠? 네, 관계다라고 그랬죠? 네. 자, 맞죠? 자, 4번에 삼각형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오군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이 있었죠. 관계형은 어떤 구조로 표현하는 거였죠? 네, 테이블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형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층형이 있었죠. 네, 계층형은 어떤 형태죠? 네, 트리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객체를 이용한 거다라는, 자, 우리 일단 종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틀린 건 무엇일까요? 1번 갑니다. 객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객체의 지향 개념과 관계의 개념을 이제 통합한 거다. 맞고요. 이번에 객체의 지향형은 이제 객체를 이용한 거죠. 객체란 뭐냐? 데이터와 연산을 일체화한 것이다. 자, 맞고요. 3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들을 무슨 구조로? 네, 테이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들을 계층형은 무슨 구조였어요? 트리 구조로 자, 연결 잘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객체 관계형에 대해서 나왔고요. 2번은 이제 객체 지향형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3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나왔고요. 됐죠? 자, 9번 갑니다.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의 모델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의 세계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네, 변경, 기술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다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병원, 그거를 병원의 데이터들을 다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환자분, 또 의사분, 간호사분, 또 근무하시는 총무 쪽에 근무하신 분들 각각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가져와서 정리정돈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현실을 그 속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컴퓨터 속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 그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어떤 릴레이션 A, B, C에서 A, B, C, D에서 복합 애트리뷰트인 A, B를 기본 키로 가지고 함수 종속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에 속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생각나죠? 두부, 이겨, 다 줘. 두부 언제 먹어요? 네, 배고플 때 먹죠. 자, 제1 정규형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두 도메인이죠. 모든 도메인이 원자형이어야 된다. 원자값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 자, 이 조건, 이 정규형은 어때요? 부분적 함수적 종속, 부분 함수 종속을 네. 자,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차분히 해야 되는데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완성이 돼요? 완전 함수 종속이 만들어지죠. 자, 제3 정규형은 뭐죠? 2로 시작하는 거.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 됐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CNF죠? 네. 이거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4 정규형, 5 정규형. 네.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자, 5 정규형은요. 조인 종속성을 이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정돈이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 종속이 뭐 있어요? 이거 있죠. 2 정규형, 3 정규형 이게 남아 있잖아요. 2 정규형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A와 B가 합해서 지금 기본키인데 그게 C를 가리키고 D를 가리키는 거죠. 이 중에 하나 B가 있네요. B가 누구를 가리켜요? C를 가리켜버리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분 함수 종속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 함수 종속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얘는 몇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1정규형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1정규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정규화합니다. 정규화. 네. 테이블을 이제 쪼개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네,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제거하고 또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원하지 않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다. 자,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종속, 데이터들 간의 종속을 제거한다. 종속은 이제 내가 변화를 시켜주면 나랑 연결된 다른 것이 또 변화가 되는 걸 말을 하죠. 네, 3번에 보면 한 릴레이션 내에 속성들 간의 관계, 속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자, 네 번째, 투플들 간의 관계. 자, 투플들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여러분이 이게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과, 앞에 뭐가 번호, 학과, 네, 교수,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네,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교하다라고 하면 속성이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번호라는 속성이 얘를 지정할 수 있느냐, 번호라는 속성이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속성들 간의 관계가 네, 잘 이루어지느냐, 더 쪼갤 수는 없느냐, 뭐 종속되어 있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거지 이 투플과 이 투플 간의 관계, 이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네, 트랜잭션의 특성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트랜잭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처리되는 하나의 단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징 뭐가 있었어요? A, C, I, D 이렇게 있었죠. A가 뭐였어요, 여러분? 네, 원자성. 그죠? 원자성. 그 다음에 C가 뭐였어요? 네, 일관성. 그 다음에 I가 뭐였어요? 네, 고립성. D가 뭐였어요? 영속성.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세요. 1번. 트랜잭션은 완전히 수행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원자성이죠. 말했잖아요. 공부하려면 합격을 하고 안 하려면 때려쳐. 그죠? 네, 그게 원자성입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엄마들이 잔소리 하는 거죠. 네, 그게 원자성. 그 다음에 2번 이제 일관성. 일관성 설명 잘 되어 있을까요? 네. 트랜잭션을 완전히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일관된 상태에서 다른 일관된 상태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일관성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고립성. 하나의 트랜잭션의 실행은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자, 4번은 종속성이라고 써져 있죠. 종속성이 아니라 뭐예요? 영속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어떤 릴레이션 R에 존재하는 모든 조인 종속성이 릴레이션 R의 후보 키를 통해서만 네, 성립이 될 때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인가 그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조인 종속성이라는 말이 나왔군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네, 두, 부, 이, 겨, 다, 조. 그죠? 이거 생각하면 되죠? 네, 조인 종속성. 조로 생각하세요. 네, 조인 종속성. 조인 종속성 몇 정규형이요? 5정규형. 두부 언제 먹어요? 네, 배고플 때 먹어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무슨 뭐를 이용하는 거다? 네, 테이블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네, 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가장 넓은 개념의 키가 무슨 키인가요? 슈퍼키죠. 네, 슈퍼키는 뭐만 만족하면 돼요? 유일성. 그냥 속성은 여러 개 들어가도 돼요. 5개 들어가도 되고 10개 들어가도 돼요. 그냥 한 사람만 지칭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네, 후보키가 있죠. 네, 후보키. 네, 그 중에서 유일성, 가장 작은 속성들로만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만 가리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후보키가 되고,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게 기본키가 되고, 선택되지 못한 게 대체키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슈퍼키는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각 투플에 유일하게 만족하면 된다. 유일성 맞죠? 2번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후보키에 대한 설명이군요. 유일성과 그죠? 유일성도 만족하면서 속성을 조금만 차지해야 돼요. 가장 적게 차지해야 돼요.
최소성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본키는, 기본키. 네. 네, 기본키는 후보키들 중에서 투표를 식별하는 기준 선택된 거,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거를 우리는 기본키라고 한다. 맞죠? 자, 4번입니다. 2개 이상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남은 후보키를 뭐라 그런다? 외래키라 그러나요? 아니죠. 뭐라 그러나요? 네, 대체키다 라고 하는 거죠. 대체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외래키다 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테이블을 네, 가리키는 속성을 말을 하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 관계형 하면 여러 뭘 생각해요? 네, 테이블 형태 생각해주고, 외래키, 참조, 무결성, 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이 외래키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리키는 키, 이게 A 테이블, B 테이블 가리키는 거, 얘가 뭐가 되는 거, 외래키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 가리켜라. 여기가 이제 쇼핑몰이다. 여기가 장바구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쇼핑몰에 있는 걸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쇼핑몰에 없는 걸 담으면 어때요? 안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자, 1번. 외래키는 기본키가 될 수 없다. 기본키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조한 외래키와 참조된 기본키는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가져야 됩니다. 네. 도메인이 동일해줘야 돼요. 도메인이라는 건 뭐예요? 속성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테이블, 여기가 네, 학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럼 학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4가지 대학교 4학년들. B라는 테이블에서 이 학년이란 이름이 학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학이요. 필드명이. 자, 거기면 여기도 어때요? 내용은 얘네들가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은 동일해야 된다. 필드명, 속성명은 달라도 돼요. 근데 도메인은 동일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틀렸죠? 네, 3번 갑니다. 3번. 네.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널 값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네, 참조 무결성.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에요?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세요. 네, 참조 무결성은 릴레이션 내의 투표를 유일하게 네,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한다, 뭘 참조한다, 참고한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키를 생각을 해요? 바로 이제 외래키를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했고요. 네, 16번 들어갑니다. 네, 이제 SQL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성능, 편의사항을 위해서 내장 함수, 내장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다 그거죠. 다음 중 SQL의 내장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에 count 나왔군요. count는 뭐죠? 개수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카운트하면 지금도 카운트합니다. 개수 셉니다. 라는 뜻이죠. 이번에 sum이 나왔어요. sum은 뭐 하는 거죠?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자, 3번에 total이라는 함수는 없습니다. 4번에 max는 뭐 하는 함수죠? 네, 최대값을 나타내는 함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추가로? AVG가 뭐죠? AVG 평균을 구하는 거고 MIN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네. 사원 테이블에서 4번이 100인 투표를 삭제하는 SQL 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4번은 정수형이고, IND 정수형이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캐릭터, 문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4번이 10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삭제하세요 라고 하면 뭐죠? 딜리트죠. 딜리트 다음에는 뭐고죠? 네, 딜리트. 그 다음 뭐예요? from. 조건, where.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졌죠. 딜리트 from 뒤에가 뭐가 오나요? 네,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네, 그래서 딜리트 from하고 테이블 이름이 뭐죠? 사원이에요. 자, 조건 기술합니다. 4번이 100이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10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정수형이다, 문자형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네, 여기다 따옴표를 치느냐, 안 치느냐죠. 정수형은 따옴표 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얘로 여러분이 4번은 문자형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조건에 4번은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따옴표를 쳐줘야 되는 거죠. 네, 100 이런 식으로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 1번이군요.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딜리트 from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18번입니다. R1과 R2에 대한 관계대수 R1 나누기 R2를 하시오. 그 결과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살펴볼게요. R1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뭐로 이루어졌어요? C1과 C2라는 속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A, 그죠? 그 다음에 2C, 1, 2, 1, B, 3, J, 4, R, 3, B, 2, B, 길군요. 옆에다 쓸게요. 5, R, 3, A, 4,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R2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C2라는 속성으로 A하고 B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눌 때는 어때요? 속성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2와 R1에서 C2 속성을 지워요. R1에서 C2 속성을 지워라 그거죠. 그럼 결과 뭐가 나와요? 일단 속성은 C1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을 나열을 해봐요. C2에 있는 속성 R1에 C1과 C2가 있으니까 제거가 되고 C1만 남아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 C1 속성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C1 속성만.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하나겠죠.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찾아요. A, B가 다 들어간 걸 찾아요. 그랬더니 지금 1에서는 1A, 1B, 맞죠? 3B, 2B, A, B 다 들어간 거. 3A, 4A, 그죠? 1번 A, 1번 B, 어때요? 이거는 이제 1에 A, B가 다 들어갔죠. 2는 B밖에 안 들어갔죠? 3도 A하고 B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것은 1과 3이 되거든요. 그래서 1과 3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관계 대수 연산의 수행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부터 하는 거죠. 가로. 그래서 가로부터 처리할게요. 구매와 상품을 조인하세요. 그랬습니다. 먼저 구매와 상품을 조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성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객 번호가 있고요.
다음에 상품 코드가 지금 구매 테이블이죠. 거기다가 상품 코드 중복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비용, 다음에 가격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 고객 번호 100에 P1, 자, 200에 P2, 네, 100에 P3, 자, 100에 P2, 네, 200에 P1, 네, 300에 P2 여기다가 이제 비용을 잘 적어주면 되죠. P1이니까 비용이 20에다가 가격은 35. P2니까 네, 비용이 50에다가 65. P3니까 10에다가 27. P2니까 P2가 뭐였죠? 네, 50에 65죠. P1이면 뭐죠? P1. P1이면 20에 35죠. P2면 뭐죠? 네, 50에 네, 6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인을 한 거예요. 자, 조인을 했어요. 그것 중에서 시그마 가격이 네, 40 이하인 걸 찾아주시오. 지금 구매와 상품을 한 상태죠. 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가격이 40 이하인 걸 찾아주시오. 그러면 가격이 40 이하인 걸 여러분 찾아요. 자, 이걸 찾았죠. 네,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찾았죠. 네, 또 있죠. 여기를 찾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 나오는 것은 일단 뭐냐면 자, 고객 번호와 네, 상품 코드와 비용과 네, 가격이 있는데 자, 여기 나온 거 한번 골라볼까요? P1 20, 35, 100, 네, P3 10, 27, 200, P1, 20, 35 이런 결과를 지금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자 파이에 고객 네, 번호와 상품 코드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열에 대한 내용이죠. 속성에 대한 내용이죠. 나온 결과 중에서 고객 번호와 상품 코드, 즉 이것만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고객 번호와 상품 코드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P1, P3, P1이 들어가 있는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20번입니다. 네, 다음 중 SQL 명령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SQL 명령어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네, 뭐 있어요? 정의어를 뭐라? DDL. 그 다음 뭐예요? 조작해야죠. 네, 조작어 DML. 그 다음에 제어어 네, DCL. 여러분 이렇게 있죠. 자, 정의어 종류 3개 말해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create, 네, alter, drop, 네,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거 못 들을 줄 알죠? 자, insert, 삽입, 네, delete, 삭제, 네, 그 다음에 update, 수정하는 거, 네, 그 다음 검색하는 거, select, 나와야 됩니다. 네. 제어어 종류 3가지 말하세요. commit, rollback, 네, grant, 권한 부여하는 거, grant, 그 다음에 revoke, 생각나나요? 네. 자, create는 구조를 만들 때, alter는 구조를 변경할 때, drop은 이제 삭제할 때, insert 삽입, delete 삭제, update 수정, select 검색 모두 이제 투플들을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commit은 어떤 거요? 좋게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롤백. 실패했으니까 되돌리세요. grant. 권한은 부여해 주세요. revoke. 부여된 권한을 취소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다 뭐에 해당이 됐어요? 제어어에 속하고 있죠. 네, 3번의 alter는 어디 들어와요? alter. 정의어에 들어오죠. 그래서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